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 또다시 좀 급락세로 떨어졌습니다. 3% 안팎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중국의 악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발 악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 역시 지수별로 2.3에서 3%대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개장 초부터 급락세를 보이면서 3일 만에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곧바로 7% 폭락하면서 개장 27분 만에 거래가 완전 중단됐다는 뉴스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인데요. 중국 정부의 최근 연이은 위헌화 평가 절하 조치가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오히려 투매를 야기시켰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같은 비난이 거세지자 중국 당국은 오늘부터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월드뱅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도 오늘 악재로 반영이 됐는데요. 세계은행은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기존의 3.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오후 들어 로이터 통신이 중국이 또다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이후 주가 지수의 낙폭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인민은행은 위안 대 달러 환율을 전일보다 0.51% 높은 6.5646 위안으로 고시했으며 이로써 위안화는 올 들어 1.1%의 가치 절하가 된 상태이며 로이터 통신은 조만간에 중국 정부가 10% 이상의 평가 절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속에 국채 금 가격이 1.5% 상승하면서 금광 업종이 상승했고 몇몇 소매 업체와 어페럴 업종 등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그 외 거의 전 업종이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15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먼저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2%에 이를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 정책 합당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연준 내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리치먼드 연방은행의 제프리 레커 총재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연준의 목표인 2%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국제 유가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달러와의 강세가 멈춘다면 연준이 올해 4번 이상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레커 총재는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유가 반등이 발생하지 않고 2%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레커 총재는 올해 FOMC에서는 투표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어페럴 업체인 리미티드와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회사인 엘브랜스는 12월 동일 점포 매출이 8%가 늘어나 3.8%였던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밝히며 주가는 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케이블 TV 채널인 CNN과 TNT 등을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는 2016년 한 해 순익 전망을 종전의 주당 4달러 66센트에서 4달러 70센트로 상향 제시하면서 주가는 2.3%의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는 4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3,000명 이상의 감원과 함께 36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하는 구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와인과 맥주 유통업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예상을 12센트 웃돈 주당 1달러 42센트의 순이익과 전년 대비 6.4%가 늘어난 16억 4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올 한 해 실적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6.5%의 급등세를 보였던 반면 주택건설업체 KB홈은 예상에 7센트 못 미친 주당 43센트의 순이익과 9억 8,500만 달러의 매출을 발표하면서 15%의 급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증권사 모간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높였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10,000건이나 감소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전주보다 10,000건이 줄어든 27만 7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7만 5천 건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1,250건이 줄어든 27만 5,750건을 기록했고 연속 수급자 수는 2만 5천 건이 늘어난 223만 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해 주간 평균 미국의 실업 평균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7만 8천 건으로 집계돼 1999년 이후 15년 만에 30만 건을 밑돌았고 지난 1973년에 24만 4천 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증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12월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발표되고 상무부의 11월 도매 재고, 연방준비제도의 11월 소비자 신용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에큐티 브랜즈, 시너지 리소시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국 증시도 역시 좀 중국 증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